자,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요소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이냐 블럭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따지지만 사실, 자, 인라인하고 블럭하고 우리 또 이제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냐 없냐 차이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내용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디스플레이 속성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줄 하나, HR 넣어서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블럭 레벨 요소라든가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걸 봤는데, 자, p 태그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자를 썼을 때요. 자, 연달아서 우리가 태그를 두 개를 만들면, 자, 얘네가 이 그림처럼 텍스트 한 줄에 나란히 놓이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얘가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지금 요거를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 아래로. 자, 그래서 쌓여 있는 모양이 마치 블럭, 벽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얘를 블럭 요소라고 불렀던 건데, 자, 이건 이제 피태그 안에서 얘네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던 태그 중에 비태그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텍스트 넣고 얘를 또 그대로, 아이고, 하나를 복제를 하시면은, 자, 얘네들은요, 줄을 바꿔서 위아래로 넣어도, 줄을 바꿔서 위아래로 넣어도 얘는 위아래로 블럭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줄로 보이고 있을 거거든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볼드 태그를 사용한 태그이고, 이건 P 태그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서로 상호 간에 저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을 바꾸면요. 자, 블럭 요소도 우리는 인라인처럼 쓸 수 있고, 인라인도 블럭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 하나 연결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속성을 줄 건데, P 태그가 위에도 주목되고 있죠. 그래서, 자, HR 아래에 있는 P 태그하고 B 태그는 얘네들은 FST를 해가지고, 얘를 둘러싸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자, 필드 셋의 자식으로 P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필드 셋의 자식으로 B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값이 얘는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로 가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얘는 비태그나 인라인 요소라고 했던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인라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소가
자,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그 값이 블럭을 우리가 블럭 레벨 요소라고 불렀고, 디스플레이 속성의 값이 인라인으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불렀는데, 또 다른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요. 자,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너비와 높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를 200으로 주시고, 일단 색깔을 한번 먼저 줄게요. 자, 블럭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FC0 주시고, 자, 그리고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보여지는 비태그에게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청록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B2, 0, B2도 괜찮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블럭은 정말로 위에서 아래로 쌓이고 있고요. 인라인은 한 줄에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너비를 200픽셀을 주시면,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얘네들 너비가 줄어들어요. 자, 지금 너비하고 높이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높이를 이거 한 40만 줄까 40픽셀 주시면 이렇게 40픽셀의 높이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인라인 레벨에게는 우리가 얘를 값을 주시면 값이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라인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에 대한 값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에 해당하는 태그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input 태그라고 하는 입력 폼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자, 뒤에 거 텍스트 그냥 지워도 괜찮습니다. 인풋만 두 개 만들어서 보시면은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인풋은 무언가 입력할 수 있는 태그예요. 어?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다시. 인풋까지 만들어졌고요. CSS가. 자,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봤더니, 자,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줄에 놓이지만요. 자, 인라인은 너비를 적용할 수가 없었지만은, 필드셋의 인풋을 선택해 놓고, 여기다 우리가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실 거예요. 필드셋의 인풋 값을 주시고, 여기다가 너비 200, 높이 240을 주시면요. 자, n에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라인 블럭은요. 인라인의 모양과 블럭의 어떤 너비를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두 개가 전부 다 들어있는 속성 값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인라인 블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생긴 모양 형태가
인풋 태그를 만들었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라인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얘네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쳐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인라인에 해당하는 태그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나는 어떤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쓰실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값이 너비하고 높이 값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실 거예요. 이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A 태그가 인라인 요소인지 블럭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거 원인 때문에 무언가 코딩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카페에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었죠. 어디 있냐면요. 우리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자, 인라인 폰트 태그라고 해놓은 거 써놓은 거 여기 찾아보시면요. 아래쪽에 인라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밖에 인라인 태그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문자로 이제, 아니, 대문자란다. 굵은 글자로 써놓은 거는 우리가 수업 중에 정말 자주 사용할 태그들이고, 자,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인라인이지만은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얇은 글씨체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들이다 그러면 적어도 A, B, 버튼, EM 태그, I 태그, 이미지 태그, 인풋 태그, 라벨 태그, 스판 태그, 스트롱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인라인 요소다 하는 거는 우리가 외우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블럭으로 화면에서 보여지게 할 건지 인라인처럼 보여지게 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얘를 화면에서 나는 표시하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필드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를 얘네를 우리가 가시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가시 속성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보여지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가시 속성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오페시티라고 하는 속성도 있을 거고요. 얘는 투명도죠. 그리고 또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도 있죠. 자, 먼저 오피시티라고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오피시티는요, 얘는 투명도를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투명도. 그래서 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5라고 주시면요. 투명도가 0.5만큼 반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필드셋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필드셋 자체가 반투명해지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도 반투명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저장이
하고 다시 해볼게요. 필드 셋에서 이게 D자 하나 빠져가지고 철자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반투명하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값을 여러분들이 0을 주시면요, 완전 불투명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여지지는 않겠죠. 자, 보이지는 않지만요, n에가 들어있는 이 영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필드셋 아래에다가 HR 태그를 하나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 필드셋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채로 그냥 투명하게만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값으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보일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정하는 건데, 얘는 기본적인 값은 비지블, 보여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값을 우리가 히든이라고 바꾸시면요, 얘네들은 영역은 유지하고 있는 채로 보신 바와 같이 그냥, 자, 히든, 숨겨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빌리티는요, 보임과 숨김을 반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쟤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CSS를 우리가 쭉 쓰시면서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가지고 움직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잠깐 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은 저 히든이라고 하는 값을 조금씩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숫자는 0.0부터 혹은, 자, 나는 100%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얘를 0.00에서부터 1.00까지 쓴다 그러면요. 자, 얘는 100%의 투명도를 나타낼 거고요. 0.15라고 쓰시면은 얘는 약 15%의 투명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숫자 값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쓰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비지빌리티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트로 우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쟤는 잘 안 써요.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건요. 얘는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자, 부모 영역을 초과하는 거. 자, 얘는 보임 또는 숨김 처리를 부모로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부모의 크기가 결정이 돼야지 이 모양이 나타나는데 얘는 부모 자체는 숨기지는 않겠죠. 자, 이거 다시 비지블로 바꿔주시고요. 자, 부모 자체로는 적용된 대상은 숨기지를 않아요. 다만 자식들을 애는 보일지 말 건지를 처리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자, 이 자체에 대한 영역을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얘를 none이라고 넣으시면요, 얘는 사실 화면에서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얘는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완전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얘를 보시면은, 자, 이 HR 선 사이가 필드셋의 영역인데 사라져요. 아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일 건지 결정하기 때문에 가시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요, 웹표준의 얘네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요, 이렇게 써요. 자, HR 태그 쓴 거 아래에다가 자, 태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div 박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식으로 자, 차일드를 만들 건데요. 얘네들을 차일드 1과 2 해가지고 각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곱하기 2. 자,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이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얘를 하나는 박스 B1이라고 쓰시고 아래 거는 박스 B2라고 쓸게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제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네, 얘네들은 지금 div는 대표적인 블럭 요소 태그죠. 자,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요, 구태여 인라인처럼 모양을 바꿔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거의라기보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수업을 7년을 했고, 이제 이쪽 일을 한 거는 수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게 HTML, CSS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업계, 업무적으로 도입이 된 지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불과 5년도 채 안 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블럭으로 만들어진 거를 인라인으로 고쳐가지고 내가 무언가 레이아웃을 만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는 속성들은 사실 무의미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았으니까는,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각각 플렉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용되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에다가요, 클래스 div 클래스 박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child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child에 C1과 C2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나중에 div 클래스 B1과 B2를 또 우리는 또 구분을 하실 거거든요. 저희 클래스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31번째 줄에 쓴 거 div 박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다 가리키는 거고, 자, div 박스에 차일드라고, 그러니까요, 박스 안에 차일드가 하나, 둘, 박스 안에 차일드가 셋, 네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 4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박스에 C1이라고 그러면요, 박스에 C1, 박스에 C1, 박스에 C2, 박스에 C2, 그리고 B1과 B2는 요거 따로 이렇게 가리키도록 지금 우리가 선택자를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에다가 자, 너비를요 400으로 만드실 거고요. 자, 자식 있으니까 우리 굳이 여기다 높이를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선 아웃라인을 자, 4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일드에다가는요, 자, 너비를 200 다시요 180 픽셀
높이도 180 픽셀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C1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FC0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09F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를요, 구태여. 자, 박스에는 우리가 여기다가는 값을 표현을 안 했지만은, 자, div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블럭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태여 인라인으로 바꿔서 쓸 일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블럭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네들을 정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 차일드에게 플로트 레프트로 주거나 라이트를 줘가지고, 지금 자식 두 개를 수직 정렬되어 있는 거를 수평으로 얘를 바꿨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사이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자, 플로트를 주고 난 다음에 좌우로 여백을 10씩 줬고, 그리고 그 부모한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거를 줬죠. 자, 근데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색깔이 좀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모.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자, div 박스 이것들을 우리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흔히 우리는 부모 박스라고 부를 거예요. 부모 박스. 자, 근데 대부분의 플렉스에서 사용하는 값들은요, 거의 다 이 부모 박스라고 하는 것에다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부모 박스에게 값이 적용되었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박스에게 여러분들 값을 적용을 하면은 자, 플렉시블 박스가 작동이 되면서 자식들의 레이아웃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우리는 플렉시블 아이템 또는 자식 박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 근데 플렉스 박스라고 하는 거 적용했을 때 자식한테도 우리가 어떤 값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너무 아주 가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식에게 뭔가 값을 주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리가 된 거는 요것들은요, 전부 다 부모 박스에게 값을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것도, 자, 부모한테 값을 적용하는 거고, 전부 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모로 선택을 해 놓은 게 지금 요거겠죠. 자, 그래서 B1은 기본적인 값으로는 블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근데 나는 이 자식들, 차일드 1이랑 차일드 2를 보여주는 방식을 위에서 아래로 블럭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라인처럼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은 요게 블럭으로 써져 있는 거를
플렉스라고 바꾸시면 된다 하는 거, 플렉스. 자, 그러면 B1에 있는 자식들 차일드 두 개는요, 아까처럼 수평으로 만들어졌지만요, n의 값이 적용이 되면서 n가 수직으로 만들어졌지만 n가 수평으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식에게 이 사이에다가 여백을 주려고 마진, 영호토라든가 그런 거를 주거나 했지만요, 이건 전부 다 부모 박스라고 하는 거에서 전부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시면은, 자, 얘는 자식 요소들의 배열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식 요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자, 먼저 기본적으로는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른쪽으로 정렬시키겠다 그러시면은 얘를 플렉스 엔드라고 놓으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얘네가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요, 우리가 플로트 라이트를 썼던 것과는 달라요. 플로트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정렬이 되지만 얘는 오른쪽으로 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전부 다 밀착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센터라고 그러시면요, 얘네들의 평균 값을 자기가 자동으로 구해서 가운데로 배치시킬 거고요.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그런 거니 사이에 여백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에다가 마진 0, 10 주듯이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해서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붙인 다음에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을 한 여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자, justify content는 자식 요소들이 배열을 할 때 어떻게 배열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사이에다가 여백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주시면은 얘네가 이 안에서 이렇게 분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위에 가보시면은 자,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걸 그려놓긴 했는데 이거 달아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바꾸면은 자식 박스가 수평으로 정렬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금 봐서 알았어요. 그런데 인라인 플렉스하고 얘랑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쵸? 자, 어떤 차이냐면요.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을 배우기를 블럭과 인라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플렉스는 부모 요소를 블럭으로 할 거고, 인라인 플렉스를 부모를 인라인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부모가 여기 있죠. 얘를 앞에다가 인라인을 넣어서요. 인라인 플렉스라고 놓고 아래 있는 것도 인라인 플렉스라고 값을 넣으시면요. 이 부모라고 하는 B1과 B2는 인라인 형태로 요소를 가지면서 안에 있는 자식들을 배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놓고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블럭을 구태여 인라인으로 놓고 쓸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수업은 모듈형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가지고 그거를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아웃이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웹디자인 3.0이든 그런 데에서도 저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림은 그려는 놓았는데, 이건 좀 설명이 좀 밑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부모 요소에다가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자, 로우라고 하면요. 이거는 기본 값이거든요. 자, 행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로우 리버스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우리가 플로트 라이트를 쓴 것처럼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플렉스 랩이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은 우리가 너비를 주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기네가 너비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배치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다시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둘 다 플렉스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div 클래스 b2의 자식 클래스 차일드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자, 얘네들 너비를요. 자, 300으로 주시면 부모 너비를 초과를 하겠죠. b2는 자, 부모를 초과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초과를 한 거는 자, 플로트 썼을 때는 이렇게 정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과를 할지라도 플렉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이 부모 크기 안에서 자기가 최적화의 어떤 최적화된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동으로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러시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써가지고 자, 아이고 하나 잘못 썼네요. 자,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얘네들의 모양을 자, 기본적으로 노 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얘네는 자동으로 자식의 너비를 조절을 하지만요. 자, 그냥 랩이라고 넣으시면은 자식의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칸이 다 채워지지 못하면 그 아래쪽을 한 칸이 밀리는 우리 이제 플로트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될 거고요. 랩 리버스라고 그런 거는 아래서 위쪽으로 정리를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디스플레이 속성과 플렉스,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랑 플렉스 랩이랑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저스파이 컨텐츠는, 자, 나는 이 세 가지를,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당분간, 아까 전에 봤던 디스플레이 속성과 그리고 저스파이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이랑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거는 플렉스박스 3총사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당분간 계속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플렉스를 적용을 한 모양을 한번 자,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컨텐츠 1, 컨텐츠 2, 컨텐츠 3 이런 거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 1이랑 컨텐츠 2를 플렉스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어떻게 플로트랑 다른지 그것도 우리 한번 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8시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자, 컨텐츠 1이랑 컨텐츠 2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